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식조리 기능사 182페이지 양식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난 후에 제가 양식 시험은 한 4번 정도 다시 재응시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주로 양식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양식 문제가 조리기능사 60문제 중에 한 3문제, 4문제 그 정도밖에 배출 안 됐던 게, 제가 그저께 보고 왔던 최근 양식 문제에서는 5문제 이상, 6문제까지도 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왔던 양식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니 중간에 방송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끝에 제가 방송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식 조리 준비 파트를 보시면 카레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항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품목들은 한번 읽어는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NCS 파트에서 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양식 파트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레 종류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카레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양식의 기본 썰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큐브 주사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육면체로 썰기 위해서 사방 2cm 정도. 우리 양식 조리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프 스튜에 들어갔습니다. 비프에 들어갔던 방법으로 큐브 형태로 썰어주는 걸 우리가 큐브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좀 작아요.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는 걸 우리가 다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우리가 스몰 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르노아즈, 샤또, 올리베또, 바토네, 줄리안은 여러분들이 제일 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채 썰기 방법이에요. 채 썰기 방법을 우리가 줄리엔느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 줄리안이라고도 한글로 또박또박 줄리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요 방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채 썰기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찹이나 이런 것들 단어 보시면 찹, 자 여러분들 요 단어를 제가 왜 알려드리고 싶냐면 찹이 다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양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찹이라는 단어를 아시면은, 그러면 음식을 다져주는, 식재료를 다져주는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찹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찹이 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리기구의 종류와 용도, 다음 중 조리기구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요거 문제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 4번 보는 중에 요 문제가 2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그 커터기, 우리 에그 커터기가 전에 많이 썼는데 이제 계란을 눌러서 잘라주는 부분을 우리가 에그 커터기라고 얘기하고요. 제스터, 이런 것들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오렌지 제스트, 약간 레몬 제스트 껍질을 얇게 벗겨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필러라고 비슷하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러는 완전히 껍질을 벗겨주는 거고요. 껍질이 필이니까요. 필러, 껍질을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러는 껍질을 제거하는 기구고요. 제스터는 정말 얇게, 이 레몬에서도 보시면 하얀 껍질 있고 노란 껍질 있잖아요. 노란 껍질 부분만 제거하시는 걸 제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쿱은 많이 아시죠? 우리 아이스크림 뜨는 걸 우리가 스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레이터, 그 다음에 만돌리, 푸드밀, 자몽 나이프, 롤 커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나 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 커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제가 봤을 때 요 필러예요. 껍질을 얇게 벗기는 건 필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거하고 연관돼서 나왔다면 그건 전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덮질을 벗기는 건 필러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담고 섞는 용도로 쓰이는 조리기구 보겠습니다. 시노와 차이나캡은 정말 이렇게 뾰족 꽃갈모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랜드를 이용해서 이런 스톡이나
소스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걸러줄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차이나 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보통 다 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콜렌더, 스키머는 걷어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스키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믹싱볼은 섞는다는 거잖아요. 믹싱볼, 그 다음에 뭐 시트팬, 뭐 호텔팬, 랜들은 국자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패출러는 약간 주걱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키친포크, 소스팬, 프라이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 제가 많이 나왔던 게 이 초포예요. 제가 음식을 다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는 기구 초퍼라고 얘기한다는 거 꼭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블렌더. 이건 집에서도 많이 쓰시는 거죠. 음식을 갈아주고 섞어주는 거. 슬라이서. 자, 요 슬라이서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 얇게 썰어주고, 보통 정육점에서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육점에서 고기 차돌박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주는 기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육저육, 우리나라 말로는 육저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식에서는 슬라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서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큰 기구만 슬라이서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약간 이 무 얇게 무쌈이라고 하죠. 그거 얇게 썰어주는 것도 우리가 슬라이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자, 민서라고 얘기하는데, 찹보다 훨씬 더 곱게 다지는 거를 민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진 고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진 고기, 뭐 돼지고기 다진 거, 가른 거, 또 소고기 가른 거 그러는데, 이 주방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찌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곱게 다져놓은 거, 돼지고기를 곱게 다진 거 돈민찌라고 얘기하고, 소고기를 곱게 다진 거 우민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 민스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민찌라는 이 주방 용어로 좀 이렇게 자리 잡긴 했는데, 원래 발음은 이제 민스고요. 자, 이 민스, 고기를 곱게 갈아주는 기계를 뭐라고 하냐? 민서라고 표현한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릴들은 여러분들 호떡구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호떡구이판처럼 이렇게 철판구이 넓게 이렇게 철판처럼 넓게 되어 있는 걸 그리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릴은 뭐예요? 우리 직접구이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구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격자무늬 내서 이렇게 구워준다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들하고 그릴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릴은 직접구이고요. 그리들은 간접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릴들은 불이 직접 닿지 않잖아요. 철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얘는 간접구이고, 그릴은 불이 직접 닿기 때문에 직접구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살라만더 나왔죠. 자, 셀러만더라고 써있는데 보통 살라만더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는 보통 여러분들이 꼬치구이집이나 생선구이집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에서만 열을 내려줘요. 위에서만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생선구이에는 정말 적합한 요리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열을 내리고 이 생선에서 나오는 나쁜 기름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빠지게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라만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컨벡션 오븐 나왔네요. 컨벡션 오븐. 얘는 오븐인데 약간 뒤에 부분이 선풍기처럼 휠링 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열 전도를 굉장히 높게 올려주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음식도 굉장히 빠르게 골고루 열을 주다 보니까 타지 않고 빠르게 익혀낼 수 있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딥프라이어는 튀김기입니다. 튀김기고, 샌드위치 메이커는 뭐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와플 기계도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메이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식재료 계량 방법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거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초 항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설탕, 간장, 식초 이런 소량을 계량할 때 우리가 계량 스푼을 사용하게 되고, 큰 스푼은 한 큰술이라고 얘기하며 테이블 스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얘는 15cc며 15ml에 해당된다. 자, 우리 한 작은 술은
한 티스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5cc 5ml로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계량컵은 우리나라에서만 2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이고 외국에서는 240이라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저울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양식 스톡 조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톡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육수인 거죠. 자, 근데 이 육수에서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화이트 스톡이 있고 브라운 스톡이 있고 피시 스톡이 있고 끄르보용이 있대요. 자, 먼저 화이트 스톡은 뭐냐? 자, 색깔 나는 야채가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화이트 스톡 뭐 이런 진짜로 하얀색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화이트 스톡이라고 얘기하고, 브라운 스톡은 약간 뼈를 태워서 아니면 야채를 그냥 끓이지 않고 구워서 약간 갈색을 내고 향을 준 다음에 익혀내는 걸 우리가 브라운 스톡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톡은 당연히 피시가 들어갔잖아요. 생선을 이용해서 끓인 걸 우리가 피시 스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끄르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끄르보용은 육수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우리나라 치면 사골 국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수가 기본 육수 같은 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쌈을 먹을 때도 사실 국물을 끓여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쌈을 삶을 때, 저는 집에서 보쌈을 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된장도 넣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넣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늘, 생강, 대파, 뭐 여러 가지 뭐 야채, 무 이런 것들 넣고 끓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를 삶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재료, 되게 다양한 재료를 썼더라도 그 보쌈 삶은 국물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조연처럼 이 주인공을 빛날 수 있게 하는 거를 끄르보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스톡은 그 스톡 모든 이 향신료와 재료를 넣어서 끓였으나 그 국물을 써야 하는 거, 그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을 쓰는 거, 그건 우리가 스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톡하고 부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용에 있는 그 국물의 값어치는 없고요. 이 주인공을 빛날 수 있게끔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스톡의 재료를 보시면 뭐 부케가르니, 미륵보아, 뼈. 그래서 언제 때는 이 미륵보아의 종류를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미륵보아의 재료로 알맞은 것은 미륵보아의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아, 양파, 당근, 샐러리다. 비율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양파 5, 2. 그죠? 2.5, 2.5. 양파가 5대 당근 2.5, 2.5. 요렇게도 넣고, 어떤 데는 이제 3대 2대 1 비율로 넣기도 하는데, 보통적으로 양파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케가르니 같은 경우는 향신료 묶음을 얘기합니다. 향신료 묶음을 우리가 부케가르니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톡조리. 자, 스톡조리는 보통적으로 재료를 은근하게 끓여서 얘네들을 맑게 끓여내는 게 보통 방법이거든요. 탁하게 끓이는 방법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을 맑고 깨끗하게 끓여내시려면 일단 재료를 끓이셔야 되겠죠. 물을 넣고 끓이신 다음에 물이 끓어서 거품이 생기고 나면 그 거품을 걷어내셔야 돼요. 불순물을, 그걸 우리가 스키머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걷어내면서 은은하게 시머링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보일링 단계예요. 보일링. 끓입니다. 보일링을 하셔서 얘네가 끓고 나면 스키머 건져내셔야 돼요. 거품 같은 거 건져내시고 이 불순물 같은 거 걷어내시면서 마지막 시머링으로 은은하게 끓이셔야 깨끗하고 맑은 스톡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톡 완성하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걸러내셔야 되겠죠. 이때는 뭐 차이나 캡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채를 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스톡은 아무래도 다른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 과정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양식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에 해당이 되죠. 자, 식욕 14에 앞서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음식 우리가 전체 요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체 요리 특징을 보시면 에피타이저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 배가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고급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약간 새콤달콤한 재료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식초나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계절감이나 식재료 사용이 굉장히 다양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리와 메인 요리와 반복되지 않는 조리법을 가장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에 사용되는 뭐 재료의 특성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 번씩만 기초적으로 그냥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리브유 아직은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버진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이런 종류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체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렌칭이라고 얘기하죠. 데치기 방법입니다. 재료에 10배 이상의 물을 넣고 단시간에 끓여 데치기. 그래서 이 브로콜리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각류, 새우나 뭐 이런 것들을 익혀낼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포칭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 이렇게 삶듯이 계란을 서서히 삶아주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포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보통 포칭하고 데치기를 블렌칭을 그렇게 격차를 확 두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법인데 데치기는 조금 더 빠르게 단시간에 익히는 방법이고 포칭은 조금 은은하게 익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일링은 완전히 푹 익혀주는 거죠. 완전히 푹 익혀서 얘네가 부드럽게 익혔을 수 있는 방법을 보일링, 삶기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튀김, 딥팻 프라이, 깊은 기름에 튀겨내는 방법 우리가 딥팻 프라이 튀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테, 볶음이죠. 기름을 넣고 볶아지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소테, 볶음 요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뭘로 찍었냐면 찍은 게 아니죠. 맞췄냐면 중간에 가미를 할 수 없다. 볶음 요리에 대해서 중간에 가미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나왔더라고요. 자, 중간에 그 볶음 요리가 가능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재료의 영양소를 좀 덜 파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풍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볶음 방법, 소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굽기는 베이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뭐 석쇠 굽기, 뭐 그라탱 이런 동물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전체 요리 완성하기. 얘네들도 보시면 전체 요리 담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 요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마주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하고 색깔, 균형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담는 것이 좋고요. 너무 그렇게 꽉 채워서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술성을 해서 조금 더 이쁘고 깔끔하게 담아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디망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전체 요리와 어울리는 양념을 우리가 보통 콩디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비네그레트 소스. 자, 우리가 양식 조리에서 참치 타르타르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해산물 샐러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비네그레트 소스는 뭐냐면 비네가가 식초입니다. 식초를 이용해서 만든 드레싱을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레싱 종류에는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는 드레싱이 있고요. 그냥 식초와 올리브유 아니더라도 샐러드유를 이용해서 만든 이 비네그레트 드레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네그레트 드레싱과 마요네즈를 사용한 드레싱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문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식초, 비네가가 사용됐기 때문에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토마토 살사, 토마토와 양파,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거 나초 찍어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토마토를 이용해서 약간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준 음식이 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요네즈는 뭐예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 유화성 제품이죠. 그래서 마요네즈고요. 자, 발사믹 소스는 발사믹 식초를 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기호에 따라 뭐 설탕을 넣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포도주를 넣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전분을 이용해서 얘를 농도를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발사믹 소스는 그런 발사믹 식초하고 소스는 조금 다르죠. 발사믹 소스는 발사믹 식초를 이용해서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준 거를 발사믹 소스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양식 샌드위치 조리. 자, 양식 샌드위치 안에는 여러분들 샌드위치도 있고요. 햄버거도 있어요. 물론 햄버거도 샌드위치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른 게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 꼭 놓치지 말고 이따가 방송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제가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재료, 정의, 특징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 지금 샌드위치 5가지 구성재료 빵이 있어야 되고 스프레드가 있어야 되고 필링이 있어야 되고 가니쉬가 있어야 되고 꽁지만 양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빵은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식빵, 바게트, 포카치아, 크루아상, 베이글 여러 종류를 쓸 수 있는 거고, 스프레드로는 우리가 버터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요네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버터를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샌드위치에서 버터의 이 스프레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빵이 눅눅해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스 역할을 해서 맛을 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빵과 재료가 어울리지 할 수 있는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별표 치누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프레드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샌드위치 조리, 핫 샌드위치가 있고 콜드 샌드위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 샌드위치 따뜻하게 내는 거는 햄버거 샌드위치도 포함이 되고, 콜드 샌드위치는 보통 훈제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살라미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 샌드위치와 콜드 샌드위치가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픈 샌드위치, 클로즈 샌드위치, 핑거 샌드위치, 롤 샌드위치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내용만 같이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까봐 샌드위치까지만 이렇게 끝내고요. 샌드위치만 끝내고 요거 바로 이어서 제가 요번에 시험 보고 왔을 때 꼭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공부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품목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놨기 때문에 다음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 시험 꼭 양식 시험 앞두신 분들은 그 방송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샌드위치 조리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양식 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